다음 달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는 건데요. 청와대 근처 상인들은 대체로 기대감이 컸지만 주민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청와대 내부 출입을 통제합니다. 공사 차량들만 분주히 들락거리며 복귀 준비에 한창입니다. 지난 8월 이후 입장이 차단된 관광객들은 멀찌감치해서만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인근 지역 상인들은 대체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한 식당은 직원들의 식사비를 할인한다는 안내를 일찌감치 써붙여놨습니다. 5년간 이곳에서 장사를 해왔다는 주인은 상주 직원들과 경찰 인력들이 돌아오면 매출이 안정될 거라며 반겼습니다. 다 이전해 온다니까 오시면은 아무래도 인원이 늘어나니까 저희들 같은 데는 기대가 크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청와대 관람객들을 상대로 장사도 해봤지만 시기나 날씨에 따라 매출 변동이 커서 힘들었다는 겁니다. 상권이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 속에 이달 초 근처에 새로 문을 연 식당도 있습니다. 저희가 밥집이다 보니까 여기 다시 이제 많은 직원분들이 들어오시면 이제 오시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조금 더 좀 분위기가 살아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다음 달 개업을 앞두고 준비에 분주한 베이커리 카페도 대통령실의 복귀를 반겼습니다. 있을 때랑 지금 그래도 빠졌을 때 좀 배수가 많이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유동 인구나 공무원들의 인구 수가.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 반응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집회가 늘어나며 다시금 소음과 통행 제한이 반복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집회 소음이 너무 심해서 그게 여기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서 그때 회사에 지각하는 경우도 많고 집회 때문에. 반면 인근에 경찰력이 많이 배치되면 치안이 개선될 거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순환을 계속 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좋았죠. 거주민으로서는 좋은 거예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는 다음 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87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용산에 새 영빈관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예산 낭비란 비판에 결국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김용현 경호처장이 건설사와 만나 영빈관 신축 회의를 계속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22년 9월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 부지에 새 영빈관을 짓겠다며 예산 87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을 놔두고 지금부터 짓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쓸지도 모를 영빈관을 짓는데 왜 헛돈을 씁니까? 앞서 김건희 씨가 대통령 후보 부인 시절 영빈관 이전을 거론하는 녹취까지 공개됐던 상황.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옮길 거야. 비판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국격에 맞는 행사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다면서도 국민께 심력 끼치는 일 없게 하라고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이후에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현대건설 관계자들이 만나 영빈관 신축 회의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10월 말에 경호처장 집무실이 증인이 갔잖아요. 현대건설에서 조감도 3장을 들고 갑니다. A안, B안, C안. 경호처는 어디에 두고 만찬장은 어디에 두고 관저시설 어떻게 하고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이 회의에 참석했던 분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영빈관 신축 논의는 지난해 4월 총선 이전까지 이어졌다고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현대건설이 관련 자료를 삭제해 의혹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며 쓴 예산이 현재까지 832억 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96억 원이면 옮길 수 있다고 했지만 국방부 등이 연쇄 이동하면서 비용이 2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 구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외교부는 올해 17억 1,500만 원을 들여 장관 공관의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서울 삼청동 공관은 원래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으로
외교 행사를 열기 위해서 정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을 끌어다 썼습니다. 원래 해외 인사들로부터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 등에 쓰이는 예산인데 원래 쓰던 한남동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내주면서 엉뚱하게 공관 리모델링에 쓰인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 결과 대통령실 이전에 올해까지 집행된 예산은 832억 1,600만 원입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뿐 아니라 연쇄 이동을 해야 했던 국방부와 외교부, 경찰청이 쓴 예산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2022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496억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았는데 실제로는 2배 가까이 쓰인 겁니다. 경찰청은 대통령 경호부대 이전으로 70억을 넘게 썼고 국방부는 이사 비용으로 118억을 배정받았지만 231억이 늘어난 349억을 썼습니다. 갑작스레 청사와 관저를 빼앗기게 된 각 정부 부처들이 연쇄 이동하게 되면서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분산 배치된 국방부와 합참을 다시 통합하려면 2,400억 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3,200억대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합참 이전은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합동참모본부는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전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사 비용이 작년 말에 비해서 5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인수위 시절에 처음 예측한 것보다 2배 가까이로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재형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국방부에 제출한 사업타당성 조사 요구서입니다. 대통령실 바로 옆에 본부 건물을 남태령으로 옮기기 위해 2,39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국회 보고 당시에 비해 무려 5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절 추산한 1,200억 원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동 인원이 많아 식당이나 주차장 등을 만드는 비용이 늘었단 겁니다. 특히 기존 벙커를 활용하기 힘들어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남태령에 있는 기존 벙커 시설이 유사시 지휘를 위해 만들어져 평시에도 같이 쓰는 게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비용이 급증하는 건 졸속 추진이란 걸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합참 이전이 갑작스럽게 추진되면서 이전 비용이 시초 예상보다 급격하게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390억 원에는 본부 건물 이전 비용만 포함돼 지원부대 이전 비용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2022년 3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이 모습과 이 공간이 국민들께서 공원에 산책 나와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하지만 일반 국민은커녕 언론의 취재도 쉽지 않았죠. 용산 대통령실 시대의 1막은 결국 탄핵으로 끝났습니다. 이 아름다운 벚꽃과 그 위에 봉황기가 내려진 주인 잃은 대통령실의 모습이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3년도 채 안 간 용산 시대. 그래서 이 실패한 대통령의 공간을 차기 대권 주자들은 사용하길 꺼려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시민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용산은 아닙니다. 용산 아닙니다. 용산 아닙니다. 실패라는 이미지가 용산에 각인되어 있지 않을까. 실제 지금까지 각 당 대선 주자 중 용산에서 임기를 끝마치겠다는 뜻을 밝힌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이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곳 용산 대통령실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춰놓은 상태고 이번 선거는 인수위 없이 선거일 바로 다음 날부터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미리 공간을 마련해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목받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청와대입니다. 2022년 5월 일반에 개방된 후 누적 관람객 7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지금은 인기 관광지가 됐습니다. 청와대 관람 코스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접견실과 그리고 이곳은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올 6월에 선출될 다음 대통령의 집무실이 바로 이곳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관람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예상에
서둘러 방문한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매체를 봤는데 청와대 관람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대선하기 전에 방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안 강화나 시설 개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청와대 관람을 마친 시민 상당수는 청와대 집무실 복귀에 공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유성을 되찾고 싶어요. 대통령이 이제까지 직무를 봤던 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